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TV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은 제도권화의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매 영상마다 인증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일은 2021년 10월 1일입니다. 저는 점심즈음에 10년 목표를 잡고 매일 10만 원을 매수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수익률은 8.66%, 평가손익은 10만 9,554원입니다. 제가 매일 매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 투자 활동을 매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안 하면 뭔가 뒤처지는 느낌도 들고 해서 단기 투자를 자꾸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매일 장례식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면 그 매수할 시간만 기다리며 트레이딩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본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제도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SEC의 입장입니다. SEC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로서 미국 증시를 감시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현 SEC 의장은 게리 겐슬러입니다. 2021년 1월부터 게리 겐슬러 의장에 관련된 기사와 발언들을 모아서 살펴보며 SEC의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1월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게리 겐슬러를 SEC 위원장으로 지명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게리 겐슬러는 투자은행 출신으로서 재무부에서 근무했으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의 성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기에 SEC와 CFTC가 서로 자기 관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규제 관할로 갖는 쪽이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핫스타버트 전 CFTC 위원장은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SEC의 업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SEC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암호화폐가 CFTC의 관할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SEC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증권일까요? SEC에서는 하위 테스트를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위 테스트란 1번 돈을 투자하는 것, 2번 투자한 돈에 대한 이익이 기대된다, 3번 공동기업이 존재하는가, 4번 발기인 또는 제3자의 노력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투자자 자신의 노력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는 투자가 아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1, 2번은 성립하나 공동기업이 존재하지 않고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기 위한 노력하는 발기인 또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트코인은 증권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비탈릭 부텐이라는 창시자와 이더리움 재단이 존재하지만 이들의 개발 노력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담을 잠깐 하자면 EIP1559라는 훌륭한 패치를 함으로써 비탈릭 부테린의 리더십을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소각량이 늘어남에 따라 시세 상승에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규정하지만 비탈릭 부테린과 이더리움 재단을 공동기업으로 규정하여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관련된 것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 CFTC 위원장은 2021년 8월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는 SEC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규제 경험이 있는 유일한 기관은 CFTC이지 SEC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브라이언 켄텐즈 CFTC 의원도 암호화폐는 상품에 해당하므로 CFTC 관할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렇게 SEC와 CFTC는 관할권 정리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암호화폐가 상품에 해당하면 CFTC, 증권에 해당하면 SEC 관할입니다. 다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양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CFTC 위원장을 역임한 경력은 SEC와 CFTC 사이의 조율을 위한 적임자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겐슬러는 2018년 MIT 교수로 합류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관련 강좌를 개설해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후 갠슬러의 발언들을 보면 상당한 수준의 암호화폐 관련 지식을 보여 이전 SEC 위원장인 제이 클레이턴 SEC 위원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정식으로 SEC 위원장에 임명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상원의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SEC가 시장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하고 가상자산이 디지털 금융 전환을 위한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명확한 지침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더 많은 규제 감독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SEC 본연의 역할인 투자자 보호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규제가 많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음이 보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SEC의 스탠스이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이나 규제가 필요하다. 4월 14일에 게리 갠슬러 SEC 신임위원장 후보자의 인준안은 상원 표결에서 53대 45로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SEC는 4월 28일 바네크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 승인 결정을 6월 말까지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습니다. 5월달 게리 갠슬러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를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의회가 조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의 법으로는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투자자 보호 규제는 결국 대중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감독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정확하게 규제 지침을 이야기했다는 것인데요. 그 지점을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거래소로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증권형 토큰들도 연방증권법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로 거래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피해 규모가 큰 토큰 사례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암호화폐 중 상품으로 정의한 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증권이라고 SEC에서 주장하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리플입니다. 그래서 리플과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월에는 일부 플랫폼이 유가증권 가격을 추종하는 가상자산 토큰을 취급하고 있고 이를 파생상품과 유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파생상품으로 분류될 경우 증권법이 적용돼 당국의 규제 대상이 포함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4월 10일 바이낸스는 주식 토큰 판매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는 주식을 토큰화해서 즉 코인화해서 주식의 일부를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였습니다. 하지만 게리 갠슬러의 저 발언이 나오고 나서 바이낸스는 주식형 가상자산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증권과 관련된 것은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SEC의 입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월에는 에스펜 포럼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게리 갠슬러 위원장은 많은 발언들을 했고 SEC의 현재 스탠스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지금의 암호화폐 관련 투자자 보호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은 미국 개척 시대의 황량한 서부에 더 가깝다.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감독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토큰을 보유한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는 중립적이지 않다. 누군가 투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지만 투자자들을 투기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것이 정부가 디지털 토큰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즉, 거래소를 규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하겠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토큰은 하나의 투자 계약이기 때문에 유가증권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에 맞게 SEC가 규제해야 된다. 왜 자꾸 증권을 규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증권이라는 것은 수익을 추구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즉, 기업체가 있는 거죠. 리플사의 경우에 리플은 이제 자신이 기업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SEC는 기업체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자신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규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블록체인 혁명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인터넷 미래를 위한 진정한 가치 제안이다.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현실을 가장한 과대 광고가 많다. 그러나 사토시 나카모토의 혁신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믿는다. 일부는 암호화폐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향후 해당 기술이 금융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분산원장 기술은 인터넷 분야에서 가치를 이동시키는 데 있어 사실적이다. 특정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유가증권 여부 결정에 있어 하위 테스트면 충분하다. 비트코인이 과거에는 상품이었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동시에 이더리움의 유가증권 여부에 대한 질문은 회피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가치를 이동시키는데 사실적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이더리움의 유가증권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을 회피했다는 게 이제는 상품인지 증권인지 헷갈린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SEC 스탠스가 바뀌면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SPOF가 존재했을 때 위험한 점이고요. 우리가 온라인 뱅킹으로 인터넷으로 돈을 송금한다면 그 돈이 그 사람한테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은행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내 통장의 장부가 숫자가 깎이고 상대방 통장의 장부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적으로 돈이 가는 것은 아니고 금융기관이라는 중개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중개인이 필요가 없기에 전 세계 누구와도 사실적으로 가치를 이동시켜줍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고 개수가 한정되어 있기에 더더욱 가치를 스스로 보증해줍니다. 이렇게 누가 보증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변제의 최종성이라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플랫폼 등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팔고 빌리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에서는 공백이 크다. 암호화폐가 통화와 같은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규제 면제를 받지 않는 이상 증권과 연관됐다면 SEC에 등록을 해야 한다. 증권형 토큰, 증권과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증시를 추정한 합성자산 등 암호화폐는 증권법에 적용을 받는다. SEC의 뮤추얼 펀드 관련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는 ETF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지막 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CM이 선물 기반 ETF 승인을 시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금융혁신이 공공정책 프레임워크 밖에서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즉 금융하고 비트코인, 암호화폐 등을 연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정말 오리지널 비트코이너들은 금융하고 연결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탈중앙화를 훼손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금융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연결되지 않으면 실생활에 안정적으로 작동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사실 금융하고 적극적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불행히도 암호화폐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 사기, 스캠, 남용 등이 만연하다. 암호화폐 플랫폼이 생존하려면 규제가 필요하다.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증권일 수도 있는 토큰들이 10여 개가 있는데도 아직 SEC에 등록하지 않았다.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대출 상품 자체가 증권법 관할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디파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투자자의 자금 보관 권한을 갖고 있는 가상자산 대출 및 스테이킹 플랫폼이 증권법 관할에 해당되면 SEC가 감독기관에 해당될 수 있다. 갠슬러는 코인베이스 대출 상품 랜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중앙집중식 거래소나 중앙집중식 대출 플랫폼에 투자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토큰을 소유하지 않게 된다. 소유권이 플랫폼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투자자가 가진 것은 상대편의 위험뿐 플랫폼들은 투자자들의 코인을 스테이크하면 4에서 7%의 수익을 준다고만 얘기할 것. 그리고 랜드를 출시하면 코인베이스를 소송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인베이스는 랜드 서비스를 출시하려는 계획을 접게 됩니다. 가상자산은 혁신의 촉매제이지만 정부의 더 많은 감독이 필요하다. 현재 약 6,000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상품일 수 있지만 대다수는 법적으로 증권에 해당한다. 이 증권을 파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거래소에 등록해야 한다. 문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미국 연방의 규제 체계가 없다는 것, 어떻게 해야 연방 규제 기관들이 가상자산 이슈에 대해 협력할 수 있을지 의회가 명확하게 규정해야 줘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메시지입니다. CME의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와 ETF들은 1940년에 제정된 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되며 상당한 투자자 보호 조건을 충족한다. ETF 승인과 관련한 직원들의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조치를 밟을 것, 중국처럼 극단적인 방식을 동원해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생각은 없다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해 보관해야 하는데 아직 시장에 암호화폐를 안정적으로 보관하는 수탁 인프라가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물 ETF에 앞서 선물 ETF를 출시하겠다는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암호화폐 혁명이 금융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고 규제를 통해서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확실히 하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이 관찰됩니다. 우리는 SEC에서도 탈중앙화되었다고 인정한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적립적으로 투자하여 큰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